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요. 포석이에요. 어떤 포석이냐면은, 화점에서 이 하나 소목 굳히고요. 소목을 두고 백이 반대쪽 화점 둘 때 이렇게 소목 기구침하는 거. 이 포석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5월 18일자에 그게 카페 강의 영상에 5월 18일 강의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이 갈라쳤을 때 이쪽에서 흙이 이렇게 다가서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말고 이거 흙이 저 위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이쪽에서 다가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항상 이 포석을 공부하기 전에는 백이 여기를 갈라쳐서 이 아래쪽에서 다가왔을 때 이때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흙이 여기 귀를 지키고 백이 우변을 갈라쳐요. 근데 보통 저기 우변을 왜 갈라치냐면은 흙이 이 우아기 쪽에 귀구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우변 쪽까지 이렇게 하나 더 벌려줬을 때 우아귀 쪽에 그 귀구침 자체가 이 가의 자리하고 나의 자리가 하나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귀구침은. 그러면은 저 우변 쪽으로 세력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아기 쪽에 그 세력을 바탕으로 기구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의 자리를 벌려갔을 때 우아기 쪽부터 우변 쪽으로 이르는 그 흙 모양이 너무나도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백이 저 우변의 흙이 먼저 벌려가지 못하도록 이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갈라쳐 가는 거예요. 가의 자리를. 여기까지는 뭐 이해되시죠? 여기는 뭐 바둑 두시면서도 상당히 많이 두셨을 거예요. 이런 포석으로. 흙으로도 많이 두셨을 테고, 또 백으로도 또 많이 더 보셨을 테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흙이 이 아래쪽에서 다가설 수가 있고, 아니면 위쪽에서 다가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래쪽에서 다가서는 거, 이거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쪽에서 다가설 때 백이 두 칸 벌릴 수도 있고 세 칸 벌릴 수도 있고 뭐 다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세 칸 벌렸을 때 어떤 진행이 나오냐면은 여기를 쳐들어가요. 쳐들어갈 때 백이 그 우변에 쳐들어온 흑도를 잡기 위해서 한 칸을 띄워주고요. 여기서 흙이 한 칸으로 받아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날일자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그 카페 강의 영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한 칸으로 받아줬을 때 변화. 이거를 그냥 일단 수순만 보여드릴게요. 한 칸 받으면은 백도 입구자 씌워서 그 흙 한 점을 잡아놔요. 그때 이거 하나 붙여놓고 그 다음에 상변 벌려가는 것까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진행이거든요. 기본 정석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흑칠을 갖다가 날일자로 둘 수가 있어요. 근데 날일자로 둬도 역시 똑같이 백이 팔로 씌워서 흑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날일자로 뒀을 때는 흑이 이게 보세요. 이게 한 칸으로 이렇게 둘 때는 나중에 백이 이 십자리에서 다가오는 수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음에 손 빼게 되면 중앙 쪽으로 봉쇄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흑이 거기를 갖다가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갔는데도 상변 쪽으로 약점이 남아있죠.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흙이 나중에 여기 귀 쪽에서 활용을 해놓고 이 구의 자리 상변 쪽으로 벌려주는 것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흙칠이 낮게 돼 있으면은 나중에 백이 이런데 다가오더라도 한번 봉쇄만 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귀 쪽으로 상변 쪽으로 백이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쵸? 흙이 칠로 이렇게 삼선에서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집이 더 이상 안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변 쪽을 흙이 다시 한번 벌려갈 필요가 이렇게 구의 자리를 벌려갈 필요가 없이 손 빼고 다른 데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한 칸만 이렇게 딱 띄워서 지켜놓고 손 빼고 다른 데 큰 자리를 먼저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약간 유리한 진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백이 팔로 이렇게 씌우는 수를 갖다가요. 여기 귀를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입구자로 나올 때 요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두 칸 벌리면은 밀고 나오고 이게 또 하나의 정석이에요. 이거 이게 카페에 보시면은 그 포석 강의에서 5월 10 아니 저기 12일인가 아니 11일인가 하여간 5월 달에 거의 첫 번째 강의 영상에 이게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런 진행으로 이렇게 딱 정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일단
하여간 3자리에서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지금과 같은 변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색감 벌리고 들어가면서. 자, 근데 오늘 공부할 게 이제 뭐냐면은 위쪽에서 다가오는 거.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항상 이 모양이 딱 처음 나왔을 때요. 이 포석이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 흙이 전부 다 이 위쪽에서 다가오지 않고 대부분이 아래쪽에서 다가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래쪽에서 다가서게 되면은 요 약점이 흙이 약점이 가해자리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우아기 쪽의 흙이 엄청 튼튼하죠. 그죠? 이거 벌려주고 나중에 백이 이 우변 쪽을 이렇게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시험을 당했을 때 백이 위험해지거든요. 이게 공격을 많이 받게 되니까 어차피 육자리를 백이 쳐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물론 들어와가지고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막 붙이고 뻗으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수단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또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육자리를 못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아기 쪽 방면 흙이 우아기 쪽에 기구침을 바탕으로 3자리를 벌려가게 되면은 그 사이가 전부 다 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흙 3을 갖다가 위쪽에서 다가오게 되면 어떨까요? 우상기 쪽은 아직도 약점이 있죠. 바로 이 가자리 쳐들어가는 약점도 있고 3-3도 비어있고 약점이 두 군데가 되기 때문에 흙이 위쪽에서 잘 다가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변화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요. 근데 포석이라는 게 또 계속 그 시대에 따라서 또 계속 연구가 되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안 좋았던 포석들이 또 한 몇 년 이렇게 지나면서는 또 유력한 포석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근데 이제는 여기 아래쪽에서 다가오는 거 말고 위쪽에서 다가오는 수도 상당히 재밌게 흙이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흙이 그냥 우상기나 우아기 쪽 그 모양만으로 보게 봐가지고 여기서 흙이 뭐 이 정도 지키는 걸로는 흙이 성이 안 차요. 이 정도로는 아직도 3-3도 비어있고 이 우변에 106자리 쳐들어가는 약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흙이 왜 이걸 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서 상변 걸쳐가지고 이렇게 상변 쪽으로 큰 모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두는 거거든요. 자, 뭐냐면 잘 보세요. 흙이 여기서 아래쪽에서 다가섰어요. 아래쪽에서 다가섰을 때 백이 벌리죠. 세 칸 벌릴 수도 있고 두 칸 벌릴 수도 있고 하여간 벌려요. 근데 벌렸을 때 흙이 만약에 저기서 우상기에서 손을 빼가지고요. 여기서 응수를 안 해주고 손을 뺐어요. 손을 빼서 좌하기 쪽을 갖다 걸치고 이런 식으로 하변 쪽으로 벌려갈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된다면은 하변부터 우변 쪽까지 흙 모양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우아기 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양이 아주 좋아지죠. 근데 대부분의 흙이 이렇게 잘 안 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양걸침을 항상 당하게 되면은 그 귀쪽에서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백한테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득 보더라도 양걸침을 당하면서 손해를 보는 게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양걸침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상기 쪽에서 흙이 한번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상기에서 흙이 응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이 하변 쪽으로 먼저 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백이 흙이 이 3자리에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은 백이 3칸을 벌리든 아니면 2칸 벌리든 백이 선수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백 선수. 근데 위에서 이렇게 다가올 때는 백이 2칸을 벌렸을 때요. 우아기 쪽이 흙이 단단하죠. 흙이 화점 하나만 있으면은 이 우아기 쪽도 한번 지켜줘야 되겠지만 우아기가 지금 기구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이 우아기 쪽에서 굳이 또 막 이렇게 2칸을 벌린다든지 하면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번 손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우아기 쪽에 지금 흙이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빼가지고 상변 쪽으로 모양을 키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흙이 아래쪽, 우아기 쪽에서 이렇게 흙 3을 갖다가 아래쪽에서 다가오면은 백이 선수를 잡게 되지만 저 우상계에서 흙이 응수를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흙이 위에서 다가오면은 흙이 선수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흙이 여기서 상변 쪽 모양을 변 쪽으로 다음에 모양을 키워가기 위해서
여기 위쪽에서 다가오는 수를 두는 거예요. 3자리를. 아시겠죠? 근데 이 포석을 두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흙이 원하는 그림이 이거예요. 3을 가고 흙 5회짜리 걸치고 100이 받을 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넓게 벌려가면서 그 상변부터 우상기 쪽까지 모양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상기 쪽에 3, 3이라든지 아니면 이 우변이라든지 아니면 이 위쪽에 이렇게 뭐 약점들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100이 거기를 쳐들어온다면은 흙집이 부서지긴 하지만 어느 한쪽만 부서지지 이게 전체가 다 부서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쪽이 부서지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부서진 반대쪽은 다 집을 만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큰 모양을 만드는 거. 이게 흙의 의도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 포석은. 흙이 지금처럼 두고 싶은데 백이 반발을 하는 수단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반발을 하는 수단이 어떤 수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반발을 하는 수. 몇 번째 수를 갖다가 흙이 지금같이 이렇게 상변적으로 큰 모양을 만들지 못하게 반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106의 자리. 흙이 5의 자리에 걸쳤을 때 무조건 그쵸 이거를 받아줄 필요가 없고 여기서 협공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칸 협공, 두 칸 협공, 세 칸 협공 뭐 전부 다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걸 협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흙이 저 좌상계 쪽에서 3, 3을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양걸침을 하든지 어떠한 정석이 나오겠죠. 근데 하여간 상변 쪽으로 흙이 모양, 큰 모양을 만들어 갈 수는 없는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고 이 흙 올라갔다가 그냥 벌려가는 거는 약간 백이 또 좌상의 쪽으로 먼저 길을 굳히면서 그 상변 쪽으로 흙 모양이 아까처럼 그렇게 커지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흙이 걸쳐올 때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칸 역공도 괜찮고 한 칸 역공도 괜찮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흙이 두는 게 뭐냐면요. 여기 이 3자리를 우상기 쪽에서 다가오기 전에 먼저 좌상기를 걸쳐가는 거예요. 좌상기. 그러면은 이때 이제 백이 받고 여기서 이렇게 다가서고 흙 오는 이렇게 세 칸으로 다가설 수도 있고 아니면 눈목자로 다가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가서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상변 쪽으로 벌려주는 것까지 이 포석을 갖다가 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포석을 보게 되면은 프로바둑에서도 전부 다 이 3자리를 먼저 걸쳐가요. 그래서 백의 응수에 따라서 저 우변 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받을 때 이쪽 우변 쪽 우상기 쪽에서 다가와서 그 다음에 7자리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의문점이냐면은 그렇다면은 3으로 걸쳤을 때 혹시 백이 이렇게 협공을 하면은 똑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두 칸 협공이든 한 칸 협공이든 어떤 협공이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흙이 상변 쪽으로 큰 모양을 만들어 가기는 어려워지겠죠. 자, 근데 흙이 3자리 걸쳤을 때 백이 4자리 이렇게 협공을 하는 수. 이거를 사실은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유를 알고만 계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백이 왜 협공을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들을 대부분 다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포석의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걸칠 때 왜 협공을 할 수 없는지.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이 포석을 자연스럽게 구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진행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이 아래쪽에서 다가오는 거를 한번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기 좌상계 쪽에 걸쳤을 때 백이 협공하는 거,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 수순을.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흙이 상면까지 벌려가요. 이게 흙칠을 나일자로 받든지 아니면은 한 칸으로 받든지 11자리. 저 자리는 흙이 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정석은. 자, 근데 나중에 흙이 이 좌상계 쪽에서 이렇게 하나를 걸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이 걸쳐왔을 때 여기서 백이 항상 정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냥 받아주는 거하고 협공을 하는 거하고 두 가지예요.
협공을 하든지 받아주든지.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백이 협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받아주는 게 좋을까요? 흙이 13자리로 이렇게 상면 쪽에다가 집을 만들자고 이렇게 걸쳐왔는데 이런 거는 협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이런 데는 그냥 받아줘야 돼요. 왜? 내가 협공을 하는 것도 이렇게 그냥 대등한 상태에서 협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강한 곳에서 협공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공이라는 거는 싸움을 하자는 거고요. 그냥 받아주는 거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변 쪽은 지금 누가 강한 곳이냐면은 흙이 강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흙 11자리 그쪽 우상기 쪽에서 흙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흙이 강한 곳이에요. 상변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강할 때는 그냥 한 칸이든지 나를 짜든지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흙도 상변 쪽 지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가장 평범하고 무난하고 그리고 정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상변에다가 흙이 집을 만들지 못하도록 만약에 방해를 하잖아요. 이건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114에 있는 백돌이 오히려 먼저 잡혀요. 왜? 15회짜리 한 칸 뛰면은 항상 귀 쪽은 이거 봉쇄를 당하면 안 되니까 116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17로 씌워가지고 그냥 101점이 공짜로 잡히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협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시험 안 당하도록 뭐 두 칸 협공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멀리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한 수로 잡히진 않더라도 공격을 많이 당해요. 초반부터 이런 게 약한 돌이 생겨갖고 공격을 받게 되면은 백은 바깥으로 도망을 가면서 공배를 두어 갔는데 흑은 그걸 쫓아가면서 중앙에다가 세력도 쌓고 하면서 상변의 흙집이 조금 부서지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공을 못하는 거예요. 뭐 이게 협공의 그 높이가 이렇게 높은 협공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협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래쪽으로 가서 이렇게 19의 자리 벌려주는 것까지 이게 정수거든요. 아니, 이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흙이 정석대로 두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주의가 강하잖아요. 우리 편에 흙이 많죠. 그쵸? 네. 흙이 많으니까 그만큼 여기 강력하게 공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평지에서 10만 대군하고 한 그 5만 대군하고 싸운다면은 당연히 병력 수가 더 많은 쪽이 유리한 싸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대등한 조건에서 주위 환경이 똑같다면은 병력 수가 많은 쪽이 유리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상변도 흙의 그 병력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흙이 유리한 싸움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4로 이런 식으로 협공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지금 드린 거냐면은 이거예요. 여기를 걸쳐 갔을 때 백이 어떤 협공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흙이 여기를 이렇게 벌려가면은 이게 세 칸 벌리고 이렇게 두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뒀을 때 문제는 흙이 요 7자리에 돌이 먼저 선수로 올 수만 있다면은 흙이 7자리에다가 흙돌이 먼저 오게 올 수만 있다면은요. 이걸 한 칸 띄고서 씌어가면서 그 상변에서 흙이 유리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4가 엄청나게 대악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흙 7자리에 흙돌이 오기만 한다면 대신 선수로 와야 돼요. 후수로 오면 백이 선수를 잡아서 좌상기 쪽을 먼저 제압을 해버리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선수를 잡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고요. 받을 때, 자, 보세요. 이때 아까 한 칸으로 받는 방법하고 날일자로 받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선수하고 후수의 차이예요. 선수와 후수의 차이. 한 칸으로 받아주면은 백이 그냥 잡고 흙이 상변 벌리는 것까지가 마무리가 돼요. 누가 후수죠? 흙이 후수를 잡죠. 그래서 백이 선수를 잡아서 좌상기 쪽을 먼저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흙이 좌상기 쪽 3자리를 먼저 걸쳐놨던 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예요. 그죠? 근데 흙 9를 갖다가 자 밑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또 이거 들어와가지고
이게 아까 이렇게 정석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까지가 이렇게가 정석인데 뛰어나가는 것까지가 정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흑이 선수를 잡게 되죠. 흑이 선수를 잡아서 21자리 하나 띄면서 그 상변에서 이렇게 딱 씌워버리게 되니까 여기서 백이 이제 상변 쪽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변에 있는 백도 안 살리면은 안 살리고 좌상계 쪽을 잡는다 그러면은 흑도 우변의 백도 확실하게 잡아놓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일단 이 좌상계 쪽에서는 흑이 하나 걸쳐놓고서 이렇게 시험 당해가지고 약간 손해를 봤지만 백도 우변에서 한 점이 잡힌 게 이게 더 큰 손해라는 거예요. 우변의 백 한 점이 확실하게 잡히면서 이 우하기 쪽까지 이게 완벽하게 전부 다 집이 아무런 약점 없이 다 튼튼해져 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백이 4의 자리를 협공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초점이에요. 요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포석에서는. 3자리를 걸치고 협공을 하면 이 한 칸 협공이든 두 칸 협공이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이렇게 두 칸을 좁게 벌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칸을 벌리고 들어가서 이 뛸 때 이렇게 나열자로 받아주는 거. 이게 결국은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우변 쪽을 백이 버리면은 그 흑이 그만큼 이득 보는 거고요. 우변을 계속 살려 나와서 정석대로 두면은 역시 흑이 상변에서 유리한 싸움을 갖다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리고 흑 3의 돌이 이렇게 뭐 잡히었을 때 이게 손해가 네, 그쵸,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통 여기서 귀를 이렇게 굳힐 때 만약 이렇게 한 칸으로 굳혔어요. 굳히게 되면은 이제 좌상기 쪽이 어느 정도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좌상기 쪽이 어느 정도 집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흙이 이렇게 붙여갔다고 하면은 이런 거 엄청나게 대악수죠. 그 호구만 치더라도. 근데 여기서 백이 이 정도로 6자리로 이렇게 두게 되니까 오히려 그 좌상기 쪽에서 나중에 또 사는 수들이 이런 수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뒷맛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위에서 제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백의 그 상변에 있는 좌상기 쪽의 흑한 점을 제압을 하는 것보다도 아까 흑이 우변 쪽에 있는 백도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거. 그게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협공을 안 하거든요. 자, 그리고 네, 여기서 한번 또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흙이 우변에서 다가왔을 때 아래쪽에서 다가왔을 때 그럼 백이 세 칸을 안 벌리고 이렇게 두 칸을 벌릴 수도 있어요. 그럼 흙이 못 쳐들어오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지켰을 때요. 흙이 두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두 칸을 벌리면은. 그래서 두 칸을 벌리면 흙이 입구자로 귀 쪽을 지킬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눈목자로 저 상변 쪽으로 또 벌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이걸 눈목자로 가게 되면 다음에 백의 한 수가 여기 우상기 쪽을 눈목자로 같이 들어가요. 이거를 안 두게 되면은 흙이 여기 7자를 갖다가 지켰을 때 우상기에 집도 엄청 크게 나고 또 위쪽하고 아래쪽에서 흙이 바짝바짝 다가와 있죠. 이게 바짝 다가와 있을 때 나중에 이 백도를 갖다가 강하게 압박하는 수, 이렇게 공격하는 수가 엄청 아프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수 때문에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지켜놓는 거예요. 또 흙이 그럼 입구자로 오게 되면은 여기서도 또 백이 손 빼고 다른 데 큰 자리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은 흙이 눈목자로 기구침하는 자체가 이게 집도 엄청 크게 만들어지면서 상변적으로 발전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변의 백돌 나중에 공격하는 수도 계속 남아 있고요. 그래서 백이 우변 쪽을 지키긴 하는데 이걸 그냥 지키면은 지금 큰 자리가 상변, 좌변, 하변 이렇게 큰 자리가 엄청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뭔가 발이 엄청 느린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빨리 이렇게 집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공배를 두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백이 우변 쪽에 이렇게 조금 이 우상계 쪽에서 눈목자로 다가와가지고 상변에다가 벌려주는 거예요. 벌려주면서 우변 쪽에 있는 백돌에 대해서 직접 지켜주는 거는 아니지만 약간 간접적으로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우변 쪽 백돌에 대해서. 상변 쪽에 백돌이 있으면 그만큼 우변의 백돌이 더 그렇게 강하게 막 공격당하지는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4의 자리를 벌렸을 때 흙이 5의 자리를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방법이 있고 상변 쪽으로 눈목자로 벌리는 방법이 있는데 눈목자를 두면은 백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흙이 이렇게 두면은 입구자를 두면은 상변을 백에 벌려서 이렇게 걸쳐서 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거. 이걸 걸쳐놓고서 아래쪽에서 다가왔어요. 이렇게 됐을 때 두 칸으로 벌리면은 그럼 이제 흙이 저 좌상기 쪽에 협공은 101점 있잖아요. 그걸 한 칸 씌워가지고 한 칸 뛴 다음에 씌워가지고 그 백도를 제압을 하고 싶다면은 흙이 이 우상기 쪽에서 어떻게 둬도 선수를 잡거든요. 입구자로 둬도 선수를 잡는 거고요. 아니면은 상변 쪽으로 이렇게 눈목자로 벌려도 흙이 선수를 잡아요. 근데 어떻게 두는 게 더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선수를 잡더라도 그 좌상계 쪽 거기서 흙이 유리해지려면은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을까요? 입구자로 지키는 거하고 눈목자로 지키는 거하고 뭐가 저 좌상계 쪽 흙돌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수가 될까요? 그쵸? 눈목자란 말이에요. 이 눈목자. 그리고 이거 잡으면은 백이 좌상계 쪽을 잡으면은 그쪽에서 약간 손해예요. 저거는 저렇게 잡히는 거는. 그래서 항상 걸쳐놓고 협공을 당하든지 그러니까 이 좌하계 쪽에서 한번 보시면요. 걸쳐놓고서 그냥 받아면 또 이걸 꼭 지키는 게 아니라 손 빼고 다른 데 더 가치가 있는 자리가 있을 때 그쪽으로 이렇게 손을 돌리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프로기사 바둑을 보시면은 이런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백이 협공을 왔을 때도 또 여기서 이거를 바로 응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또 손 빼고 다른 데 더 가치가 있는 쪽으로 갈 때도 있고요. 지금 좌상계 쪽도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 우상기 쪽, 여기에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좌상기 쪽보다. 그래서 백이 여기를 이렇게 들어올 때 우상기 쪽으로 눈목자로 미끄러져서 들어올 때요. 이때 이제 상변을 갖다 한 칸 띄워가지고 팍 씌워버리니까 백돌이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원래는 이게 밀고서 이렇게 몇 번 나가고 한 칸 딱 뛰는 것까지가 정석인데 뛰고 이렇게 19자리 오는 것까지가 정석인데 지금은 백이 18자리 이렇게 둘 수가 없죠. 흙 7의 자리에 흙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이 살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 흙을 엄청나게 단단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이 안에서 겨우겨우 두 집 만들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백이 살더라도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3을 걸치고 어떻게든지 협공을 하면은 이 아래쪽에서 다가오고 두 칸을 벌리면은 눈목자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좌상계를 흙이 먼저 뛰어가면서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세 칸을 벌려면은 하나 들어간 다음에 날일자로 받아주는 수. 이 수로 인해서 흙이 유리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론이 104를 갖다가 한 칸으로 협공을 못하는 거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3을 먼저 걸치면은 100도 이제 양걸침을 바로 당하면은 그 귀 쪽에서 주도권을 먼저 딱 뺏겨버리니까 그냥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또 여기 이 위쪽에서 우상위 쪽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세 칸이 됐든 눈목자가 됐든 이걸 다가오고 그럼 이제 100도 두 칸을 벌려서 안정을 하겠죠. 왜? 좌상계 쪽에 흑돌도 이렇게 손을 뺐으니까 그 흑돌을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귀 쪽에 있는 흑한점보다 이 우변 쪽의 백한점이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좌상계는 거기서 귀 쪽에서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만 이 우변에 있는 백돌은 흑이 우하기 쪽하고 우상기 쪽을 집을 키우면서 우변에 있는 백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니까 귀 쪽보다는 백이 이 우변 쪽을 먼저 안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둘 때 이제 흙이 상변 쪽을 벌려가는 것까지 흙이 원하는 포석을 갖다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양까지 나오는 거. 자, 이해되세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여간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쵸? 지금 제가 하려던 말이 그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자리를 딱 찾아가야 되잖아요. 맞죠? 가장 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큰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백이 둔다면은 가장 두고 싶은 자리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지금 급한 자리는 없어요. 급한 자리라는 거는 서로 약한 돌이 있는 쪽, 약한 돌을 갖다가 먼저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약한 돌을 먼저 안정을 시켜 주든지 그게 급한 자리가 되는 거고 큰 자리는 그냥 집으로 큰 자리를 갖다가 그냥 말 그대로 큰 자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큰 자리를 빨리 찾아가야 되는 건데 큰 자리를 찾는 방법은 항상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넓은 자리를 먼저 보는 거고요. 넓은 자리. 두 번째는 발전성. 발전성이라는 거는 그 뭐 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모양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돌들이 몇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큰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든지 이런 게 발전성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계속해서 더 쉽게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들 그걸 갖다가 하나의 발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넓은 자리하고 발전성하고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두 번째 방법 발전성의 우선순위를 항상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넓은 자리를 보면은 이 좌변하고 하변 쪽이지만 거기는 좌변하고 하변 쪽은 이 좌기 쪽에 백돌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벌려가는 거는 아직도 흙이 그 사이에 뭐 쳐들어가고 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우상기 쪽은 그리고 상변 쪽은 벌써 모양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귀 쪽까지 완벽하게 한번 더 딱 이렇게 말뚝을 박아버리고 나면은 백이 더 이상 그쪽 방면을 쳐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상변부터 우상기 쪽에 있는 그 흙 모양을 갖다가 부시는 거. 이 자리가 가장 큰 자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이제 상변 쪽을 그리고 아니면 우상기 쪽을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포석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보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서 백이 저 상변 쪽, 우상기 쪽을 갖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쳐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가의 자리 들어가는 거, 나의 자리 들어가는 거, 다의 자리 들어가는 거, 그리고 라의 자리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있어요. 가나다라.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두고 싶으세요? 자, 하나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100의 한 수를 맞추시는 거예요. 지금 100차례니까요. 다의 자리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네요. 그죠? 네. 자, 이거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흑7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흑이 상변 7자리에 이렇게 벌렸잖아요. 그 7을 갖다가 이렇게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그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렇다면은 흑이 집을 지금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어디일까요? 흑 7을 경계선으로 이렇게 가나다라 이렇게 경계선으로 한다면은 왼쪽으로 집을 만드는 게 더 커질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집 만드는 게 더 커질까요? 당연히 오른쪽 방향이 집이 더 커지겠죠. 그렇다면 베개 입장에서 좁은 쪽을 부시는 게 좋을까요? 넓은 쪽을 부시는 게 좋을까요? 당연한 거죠. 그죠? 좁은 쪽보다는 넓은 쪽을 갖다가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 가의 자리는 일단 제외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면은 거기는 그 좌상기 쪽은 조금 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상변 쪽을 조금 부시더라도 우상기 쪽은 흙집이 엄청 크게 난단 말이에요. 자, 이때 두는 방법이 보통은 일단 위쪽을 막아요. 뻗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어주고 밀고 들어가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 치받고서 귀 쪽으로 이렇게 탁 넘어가게 되니까 백의 실리가 엄청 커지잖아요. 근데 일단 흙도 지금처럼 꼭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흙 15를 갖다가 여기를 이렇게 백이 좌상기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게 여기서 가장 기본형이에요.
근데 상면 쪽 이게 다 부서지고 나면은 흙이 중앙에다가 세력을 쌓아도 좌상기 쪽 그리고 우변 쪽도 백돌이 있다 보니까 흙이 뭐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